한의사 닥터그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유 외에도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다양한 유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과연 건강에 괜찮을까요? 우유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들로는 저당, 카제인 단백질, 기타 화학물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제품 중에서 치즈와 요구르트에 대하여 차이점은 무엇인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우유에다가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젖당을 분해하여 순수한 우유에 비하여 젖당이 적은 편입니다. 약간 신맛이 나며 주로 액체나 방고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즈. 우유를 발효시킨 후 레닛이라는 물질을 추가하여 응고시킵니다. 이후 커드라는 응고물과 유장이라는 액체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커드만 거른 후 소금 등을 넣고 틀로 모양을 만들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요구르트와 치즈의 차이점. 요구르트와 치즈는 모두 우유를 발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이 핵심이고 치즈는 발효에다가 응고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치즈가 요구르트와 다른 핵심 차이는 응고시키는 레닛을 추가하는지, 응고물인 커드만 이용하는지 등 응고 과정이 있냐 없냐입니다. 네 번째, 요구르트와 치즈, 그리고 건강. 요구르트와 치즈 모두 발효 과정에서 젖당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유에서 문제가 되었던 젖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소량의 요구르트나 치즈는 먹어도 소화불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증식한 풍부한 유산균은 건강에 여러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유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카제인 단백질은 요구르트와 치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카제인 단백질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요구르트와 치즈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유통, 보관에 문제가 있으면 곰팡이 등이 쉽게 생기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요구르트 등은 당이나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이 자체가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만약 요구르트를 드신다면 자연 발효시킨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슬라이스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을 가해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대부분 죽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지방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치즈를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자연 발효시킨 진짜 치즈를 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요구르트와 치즈는 모두 우유를 발효시킨 것이지만 추가적인 응고 과정 유무가 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젖당이 다수 제거되므로 우유와 달리 젖당 불내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줄어들고, 유산균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카제인 단백질이나 기타 곰팡이, 첨가물들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보다는 괜찮지만 모두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아닙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피부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우유와 마찬가지로 요구르트와 치즈도 드시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 먹어보아도 이상이 없다면 가끔 소량씩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건강한 소에서 짜낸 건강한 우유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자연 발효시키고 인공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진짜 요구르트와 치즈여야 합니다. 이상 닥터그루의 3분 건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대표 유제품인 버터와 기버터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